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자본시장 전반이 참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하나의 은행이 사실상 파산 수순에 돌입했고 연준은 사과했고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은 조금 더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유지하긴 했지만 불안한 반등이라는 평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인하면서 조금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됐지만 클라우드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도 증시의 상승 압력이 좀 더 강했던 것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달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경제 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 덜어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투심 안도 재료로 작용을 해준 겁니다. 연준의 FOMC 결정을 앞두고 가장 주목받았던 개인 소비 지출의 경우에는 상당히 모호한 상황을 확인해줬습니다. PCE 자체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2021년 5월 이후에 이 최소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근원 PCE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좀처럼 완화되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게 만드는 부분이고 5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은 0.25%포인트 인상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는 또 하나의 파산 은행이 사실상 등장했습니다. 주인공은 우리가 이번 주 내내 관심 대상으로 지켜봤던 퍼스트 리퍼블릭이었는데 주가는 하루 사이 90% 폭락을 했고 그래서 법정 관리가 임박했다라는 보도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준까지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가 연준의 감독 실패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퍼스트 리퍼블릭이 공식 파산하게 되면 미국에서 올해 들어서 네 번째로 파산하는 은행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쩌면 비트코인이 조금 더 관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소식들이 더해졌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소송 시점을 거론한 것이 판결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XRP가 3% 수준의 반등세를 확인해줬습니다. 여기에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마스터카드가 좀 더 깊게 이 산업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금융시장의 혁신이 비단 크립토 업계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점도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국내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 자산을 어디에 또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할까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특히 지난해 FTX 사태까지 겪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같은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가 됐든 개인 콜드 월렛이 됐든 나름의 리스크 분산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콜드 월렛을 통한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대응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장기 대응을 하시는 거라면 또는 물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경우라면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뭔가 찝찝함을 남기는 반등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결과적으로는 상승 마감했지만 시장 안팎을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면 불안한 상승이라는 시선도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나마 미시건대가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 4월 확정치가 63.5로 전달의 62보다 높아진 게 투심을 끌어당겼습니다. 미국의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경제 전망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표로 알려진 개인 소비 지출 PCE의 경우에는 꽤 모호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2% 상승했는데 이건 2월의 5.1%보다 낮은 거고 동시에 2021년 5월 이후 최소 상승폭입니다. 그런데 근원 PCE가 전년 대비 4.6% 상승하면서 전달보다 낮게 나오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연준의 목표치 2%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고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의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역시나 퍼스트 리퍼블릭입니다. 은행 위기 재점화의 주인공인데 하루 사이에 주가가 90%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는 조만간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의 법정 관리가 임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파산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공식 파산 선언을 하게 되면 올해 들어서 네 번째로 파산한 미국 은행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게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불안감으로 뱅크런 이슈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려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필 요 타이밍에 미국 연준은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가 연준의 감독 실패와 실리콘밸리뱅크의 잘못된 위기관리 등이 복잡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리플 이사회 멤버 출신인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사실상 관리 실패를 인정한 겁니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SVB의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한 취약성의 정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SVB에 대한 규제 기준이 너무 낮았고 이로 인한 실패 전염은 연준이 예상치 못한 구조적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NN 비즈니스는 연준이 자체적으로 결함을 인식했다라는 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은행 시스템 위기 상황, 이게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또 비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을 추가로 더 미치게 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증시 안팎은 우려점들이 상존하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의 흐름은 순조롭습니다. 여전히 29,000달러 위에서 자리해주면서 나름의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대로 32,000달러 랠리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바닥 테스트를 하게 될지 이게 지금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64를 기록하면서 예쁜 녹색의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8%대 중반에 자리하면서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라는 점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며칠 동안 황소와 곰의 세 대결이 치열했는데 비트코인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8,619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황소 세력이 곰 세력의 저항을 막아설 경우 비트코인은 31,000달러에서 32,400달러 사이에 오버헤드 저항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다시 28,619달러 아래로 하락할 경우 비트코인은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27,657달러를 리테스트할 수 있는데 여기가 뚫릴 경우에는 25,25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렉트캐피탈이 월간 차트를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도 꽤 눈에 띕니다. 이 양반은 지금 비트코인이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28,800달러 위에서 리테스트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4월 월간 종가 마감을 해준다라면 이후에는 33,000달러까지 단기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점, 그렇게 5월을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점이 차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준만 잘 유지해줘도 땡큐다 이런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월가의 투자은행 번스타인의 경우에는 은행의 손실은 비트코인의 이익이라면서 아예 대놓고 비트코인 매입을 권유했습니다.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들은 고객 메모를 통해서 은행의 최근 위기가 주류그룹이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안전한 피난처라는 신호는 디지털 지갑을 온체인 저축 계좌로 대규모로 활용하게 만드는 새로운 암호화폐 사이클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 은행 위기가 커질수록 미국 경제가 흔들릴수록 비트코인이 더 주목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 꽤나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페이팔에 이어서 송금 자회사인 벤모 역시 암호화폐 송금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소식 더해졌습니다. 이번에 컨센서스 행사에서 공개된 내용인데 페이팔이 지난해 6월에 암호화폐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으니까 대략 1년 만에 자회사로 그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이고 일단은 일부 미국 이용자로 시작을 해서 몇 주 뒤에 미국 전체 이용자로 확대시킬 거라고 합니다. 독일의 투자은행 베렌베르크도 재미있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비트코인은 크립토 윈터를 극복할 것이다.
미국 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낙인 찍혀서 집행 조치를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유일한 예외인 비트코인은 분산화된 설계로 인해서 SEC 등 규제 기관으로부터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가 됐다. 특히 내년 5월 예정된 네 번째 반감기 역시 비트코인 상승에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기도 하면서 레거시 금융 대기업 가운데 가장 전폭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마스터카드의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표준 개발을 위해서 폴리곤, 솔라나 재단, 앱토스 랩스, 아바 랩스 등과 협력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초기 프로젝트인 국경 간 결제 서비스와 관련해서 비트투미, 리리움, 메르카도 비트코인, 업홀드 등과도 협력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단 눈에 띄는 키워드는 국경 간 송금이 이 첫 번째 프로젝트라는 것이고, 업홀드가 리플의 파트너이고 메르카도 비트코인은 스텔라의 파트너라는 것,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 여러 생각거리들 안기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스터카드는 소비자, 기업, 정부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업계 표준 크립토 크리덴셜을 개발하고 있다.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업계 잠재력 실현을 위한 중요한 단계다.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소비자와 기업이 상호작용할 수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통의 표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상 바뀌는 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들리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이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소송과 관련된 언급을 한 것 역시 꽤나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약식 재판을 요구하는 최종 준비 서면 이미 다 제출됐고 이제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임박한 판결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리플은 올해 전개된 이벤트에 대한 업데이트를 공유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소송 시점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다시 말해서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힌 것은 판결이 임박했다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름의 분석을 유투데이가 제기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SEC에 대놓고 공개적인 대결 선언을 해버린 코인베이스의 입장을 놓고 XRP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한 반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인베이스가 SEC의 웰스 노티스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자신들은 증권을 거래 지원한 적 없다 이렇게 강조한 게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좀 중립적으로 바라보자라면 이 같은 비판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XRP는 증권일 수 있다라는 소송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SEC와 굉장히 날선 기싸움을 벌이고 있고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보자라면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동맹군 차원 확보에서 리플과 손을 잡으면서 전격 재상장을 할 가능성 또 그것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정도 호연지기를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보여줄 수 있는 정도가 될지 이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영상에서 다뤘던 영상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고 동시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 공유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면서 크립토 투자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